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노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시대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주제, 그러면서 좀 쉽게 다루기 어려운 그런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여러분,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부르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무엇일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경찰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상당히 난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신종범죄와 미래의 치안 문제에 어떻게 선제적으로 경찰이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렵지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1차, 2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또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살펴보면 1차 산업혁명은 여러분 다 아는 바로 세상을 바꿨던 세계 최초의 산업혁명입니다. 18세기 중에 영국에서 일어났죠. 기존의 가내 수급 형태가 공장형 자동 생산제로 바뀐 혁명, 이게 영국의 산업혁명입니다. 런던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당시에 런던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전기기관이 발명되고 철도가 발명되고 새로운 통신수단인 모스가 발명되면서 각종 면직부라든가 어떤 물건들을 자동으로 생산하는 기계가 대량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기술 혁신이죠. 이런 기술 혁신이 일어나니까 그에 따라서 당연히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가 시작합니다. 런던을 중심으로 런던 외곽에 있던 시골 사람들이 전부 런던을 다 모여서 런던의 어마어마한 범죄 도시가 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이 산업혁명은 부도 가져오지만 가난한 사람도 생산하고 가난한 사람도 또 만들어내고 그 다음 범죄도 만들어낸 것이 그 당시에 산업혁명의 사회 경제적 변화였습니다. 자, 여러분, 모스가 뭐냐면 일종의 전신통신수단입니다. 뚜뚜뚜뚜뚜뚜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짧은 단음과 장음을 반복하면서 상대와의 어떤 뚜뚜뚜뚜뚜뚜 이런 걸 보내면 상대는 이것이 아구나, 이것이 A구나, 이거는 B구나 뭐 등을 알아차리는 그런 새로운 통신수단인데 이것은 굉장히 멀리까지 안전하게 여러분 어떤 통신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모르스볼 해가지고 모르스볼을 많이 군에서는 썼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산업혁명 시대에 통신수단의 혁명을 갖고 온 발명품입니다. 모르스라는 사람이 발명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전기가 발명되고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1차 산업혁명보다 더 혁명적인 대량 생산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예를 들면 자동차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막 그냥 찍어내는 거죠. 컨베이어 벨트를 가지고 쫙 생산 연속 라인을 이용해가지고 대량으로 자동으로 찍어내는 거죠. 물건의 대량 생산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 발전에 의해서 정보화 혁명 시대 또는 IT 시대라 부르죠. 이것만 해도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휴대폰, PC, 그 다음 넷북 뭐 이런 것들이 인터넷과 결합되면서 무선 인터넷 기술 결합되면서 세계 어디서라도 여러분 인터넷 접속할 수 있죠. 여러분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볼 수 있게 되었죠.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혁명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이 열렸다. 이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매우 더 복잡해집니다. 더 놀라운 기술들이 발명되게 되죠. 다시 말해서 AI로 대변되는 인공지능, IoT로 대변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등 첨단 통신, 정보통신 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또는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가상현실, 자율주행차, 나노기술 등 새로운 신기술이죠. 이런 신기술들이 이런 첨단 정보통신 기술하고 결합되면서 세상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인터넷으로 연결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물을 지능화하는, 자동화하는 4세대 산업혁명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실제와 가상이 통합되는 거죠. 여러분이 머리로만 상상했던 것이 현실이 돼서 나타나는, 그래서 사물을 자동적으로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융합되면서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나타날 4세대 산업혁명,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4차 산업혁명 시대는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이것이 무엇인지 이 개념을 약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입니다. 인공지능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학습할 능력이 있고 추론할 능력이 있고 지각할 능력이 있죠.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마치 컴퓨터가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모방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연구하는 컴퓨터공학이나 정보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알파고죠. 여러분 이세돌과 알파고가 세계의 바둑 대결을 펼쳤죠. 알파고는 바로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돌이가 졌습니다. 이 구글의 바둑의 전문가, 컴퓨터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세돌이가 한 수를 뜨면 알파고는 어디에 바둑알을 놓을 것인가. 이걸 컴퓨터가 분석해서 가장 최적의 위치에 놓는 것이죠. 결국에는 컴퓨터가 사람을 이겼습니다. 사람, 인공지능 컴퓨터가 사람을 능가한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 다음에 로봇경찰도 AI 기능을 탑재한 로봇경찰도 지금 뭐 중국이나 뭐 두바이, 미국 같은 데 이미 출현해가 있죠. 이거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입니다. 사물들, 모든 물건들의 인터넷이다. 이런 뜻이죠. 세상의 모든 유무행의 모든 물건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 인터넷은 뭡니까? PC와 여러분 휴대폰과 뭐 넷북이라든가 뭐 컴퓨터, 그 다음에 뭡니까? TV 이런 것들이 주로 인터넷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고 여러분 책상, 침대, 뭐 실내등, 도시가스, 전기 이런 것들도 다 인터넷으로 연결돼 가지고 여러분에게 혁명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사물 인터넷이 됩니다. 예를 들면 침대와 실내등이 따로따로 놀죠. 근데 침대와 실내등을 인터넷으로 연결했을 때 만일 사람이 누우면 자동으로 불이 실내등이 꺼지고 일어나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이런 시스템이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이게 사물 인터넷입니다. 놀라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세종대왕이 기절초풍을 하고 자빠지겠죠. 빅데이터입니다. 자, 빅데이터는 뭐냐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성된 그런 걸 말합니다. 현상을 말합니다. 자, 아날로그 시대에도 데이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더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죠. 왜? PC나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우리는 일상생활에 손에서 떼는 적이 없습니다. 휴대폰 하루만 집에 두고 갔다 밖에 나갔다 답답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 PC, 인터넷, 모바일 기기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쇼핑도 하고 은행도 가고 뭐 은행 거래도 하고 증권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여가 활동도 하고 그죠? 여러분 여행지도 다 찾죠? 자료 검색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검색한 흔적들이 데이터로 전부 다 남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좀 디지털 정보라고 부르는 거죠. 디지털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다가 여기다가 여러분 스스로 만든 UCC나 저도 유튜브 하고 있지만 유튜브 이런 정보를 제가 만들기도 하고 전 세계 소비자들 만들기도 하고 보기도 하죠. 여러분 만든 기록, 본 기록이 다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블로그와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SNS 정보 이런 것들도 텍스트 정보죠. 이런 정보들이 전부 다 결합되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걸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에 비해서 데이터 양과 생성의 속도와 형태의 다양성에서 아날로그 시대는 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상업 무역을 하고 상업을 하고 쇼핑을 하고 기업 활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개인 정보를 개인 PC나 휴대폰에 저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장하지 않고 외부의 서버에 영구 저장합니다. 저장해놓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 정보를 꺼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컴퓨터 사용 환경입니다. 지금 여러분 네이버에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죠. 무료일 경우는 작은 양의 용량만 공짜로 주지만 유료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의 대용량의 서버를 저한테 임대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서버를 임대해 쓰는 시스템, 컴퓨터 사용 환경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뭐 구글의 서버를 임대해 쓸 수도 있죠. 저도 제 어떤 영상들을 구글 서버에도 드라이브에 저장해 두고 원드라이브도 저장해 두고 그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해 둡니다. 이런 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 되면 여러분 자료가 절대 손상될 일이 없죠.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저장 공간이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단점 뭡니까? 서버 자체가 해킹됐다 할 때는 개인정보 유출되거나 문제가 커지죠. 또 서버에 장애가 있을 때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이러한 어떤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기존 산업과 융화되면서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시대에 이끌고 갈 다양한 기술 중에서 주역은 바로 데이터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가 지금 촉망받고 있습니다. 미국 어떤 잡지사에서 데이터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한 세계 50대 스마트 기업을 선정했는데 우리나라 쿠팡이 한국 기업 중에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삼성전자 아니에요. 쿠팡입니다. 여러분, 쿠팡 바로 로켓 배송으로 유명한 곳이죠. 쿠팡의 배송 만족도는 98%인데 일반 택배는 35%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겁니다. 제품의 배치 방식을 기존 다른 일반 택배는 종류별 항목별 배치했는데 쿠팡은 그렇게 배치하지 않고 여성들이 많이 주문하는 것을 분석해 봤더니 여성용품, 식품, 의류용품이 같이 팔리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배치할 때 여성용품 옆에 식품 옆에 의류용품이 배치됐어요. 그래서 상품을 선별하고 포장하고 하는데 동선과 시간이 단축되니까 로켓 배송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주문했는데 내일 새벽에 우리 집 앞에 물건이 와가 있죠. 이게 데이터를 잘 활용한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찰의 분야별로 도입이 필요한 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